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고영일 여사입니다. 이어도에서 평양을 넘어 베이징까지, 북경까지 복음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사문의 CMS 클럽 또 돌아왔습니다. 기독 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베이징뿐만 아니라 저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그죠. 야, 다음번 할 때 우리가 예루살렘까지로 한번 또 해보죠. 그죠. 복음이 평양과 북경에 들어가면은 공산당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는 마지막 남은 공산당 세력을 우리가 일수하는 게 됩니다. 예. 그 오늘의 주제는요, 기속 자유통일당이 집권하면 영국의 항공모함 핵잠수함 우리 구매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제주도 앞바다에 깔아놓으면 중국의 그 함대가 그 태평양 쪽으로 내려오질 못하거나 남중국해를 못 내려가게끔 우리가 확실하게 틀어막아 주겠다고. 예,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우리가 장악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미국, 영국 연합 해군 사령부를 창설을 하는데 우리가 돈 내겠다. 우리가 돈 낼 테니까 영국하고 저기 미국은 전투기 몇 대만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항공모함에다가 탑재해 주세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생각인데 한번 우리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예. 본 방송은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 9시 방송이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신청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잠깐 보면요. 중국은 역사 공정을 했습니다. 고구려사, 발해사, 백제사가 다 자기 거다. 그리고 고조선도 다 자기 거다. 뭐 그랬고, 김치까지도 자기 거라고. 문화공정, 한국의 김치, 한복까지. 한복, 나중에는 한글도 자기 거라 할 거예요. 네. 중국 문화의 일부 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1도론선, 2도론선 그어가지고 한국의 동해, 남해, 서해 다 자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침략하겠다는 거예요. 전쟁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도 문제가 있죠. 북한의 핵무기, 각종 미사일, 대량의 방사포, 장사정포가 이 대한민국을 지금 노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북한이 2027년까지 한 720발 핵무기를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 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핵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죠. 비축하고.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남쪽으로 보시면은 대륙붕 우리 7강구 일대 석유 매장량이 10조 달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륙 7강구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은 이거는 보고서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막대한 양이 묻혀 있는데, 이게 1978년 한국 영해로 박정희 대통령이 편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제해권, 해군력이 약해서 해군력만 강했다면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저기를 우리가 편입시켜서 유지할 수 있었을 건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50년간의 협정을 맺어가지고 야, 공동개발하자. 이게 이제 한일 대륙봉 협정인데 이게 2028년까지입니다. 근데 2028년 후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이 여기서 이제 아마 전쟁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패권 전쟁인데요. 사실 한중일 같은 경우는 지금 석유 수송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7광구에서 만약에 석유가 나오게 되면 그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결국은 이 동북아를 장악하게 되고 동북아의 패권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7광구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의 해군력 가지고는 일본이라든가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상태라서 오늘과 같이 이제 지금 영국 항모 기술, 그 다음에 미국의 항모 기술을 동원해서 우리가 한미영 해군 기지를 우리가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우산 아래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분쟁을 우리가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우리가 운영하면 돈이 얼마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자료를 보시면은 중국이 2018년까지 대미 수출이 540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이 연간 한 540조 정도의 중국산 물건을 사주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을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한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한테 540조 원치 한국 물건 사주면서 키우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친중 반미를 하면서
선물을 걷어찬 겁니다. 선물을 걷어차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인이 110만 명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데 계속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게끔 편하게 살 수 있게끔 계속 기반을 만들어주면서 한국인의 일자리도 없애고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주택을 다 중국인들이 차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홍콩 사례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홍콩 과기대는 전 세계에서 아주 탑 클래스에 속합니다. 홍콩 과기대라든가 홍콩 대학이라든가 이 인재들이 서울대보다 훨씬 앞서 있는 전 세계 탑 클래스의 대학인데 여기서 나온 학생들이 홍콩에서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국 본토에서 들어온 놈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2의 홍콩이 된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면 제2의 홍콩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보시면 한국 거주 외국인 222만 명인데 그 중에 110만 명이 중국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국민의힘 제1야당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막아주고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북한 인권이라든지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눈을 막고 귀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한테 이야기하면 그건 표가 안 돼서 말하기 어렵다 그래요. 아니 대한민국이 없어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정치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있는데 눈을 막고 귀를 막는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자체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의심해봐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중국인들의 정치 자금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 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상당히 이야기고, 많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종북 주사파 운동을 했던 운동권 출신들도 또 많이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이 주사파 세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청년 당원 조직들 그죠?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안보 세력은 미국이 손잡을 수 있는 유일한 안보 세력, 대한 세력, 친미 세력은 기독 자유통일당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미국과 그 대한민국 간의 관계는 단순한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형제끼리 싸웠지 않습니까? 6.25로 북한과 대한민국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이 미국은 단순히 이런 싸움을 같이 했기 때문에 혈맹이 아니라 복음 동맹입니다. 기독교라는 복음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피보다 더 진한 동맹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동맹, 영적인 동맹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4,300여 명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 말기부터 들어와서 이 조선을 이승만 대통령을 키우고 한국의 새로운 미국의 문화, 기독교 문화를 전수를 해주고 그 기반 위에 생긴 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낳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좌파들은 친일 세력을 그렇게 비판하고 반일 감정을 그렇게 부추기면서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미국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표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면서 그 렉서스 타고 다니고 도요타 타고 다니고 방송 장비는 소니 카메라 쓰고 박영선은 또 일본에 도쿄에 집을 사고 집을 사고 뭐 희한한 짓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집을 못 사니까 국가가 가져가야 된다고 하니까 일본에다가 집을 사고 그리고 친일 기업 구글을 통해서 일본인 사장이 있는 구글 코리아를 통해서 우파 언론을 통제하는 참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딸은 일본의 우익 기업 그 코쿠시칸 대학교 뭐 졸업했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본 대학 졸업했죠. 참말로 리츠메이카인든가? 하여튼 일본 대학 졸업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는 일본에서 완전히 골수 우익 그거라도 민비를 시해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민 보냈나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를 했어요. 브렉시트를 하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 퀸 엘리자베스급 7만 2천 톤 클래스 만재배수랑 7만 2천 톤짜리 항공모함 두 척 중에 한 척을 매각을 하겠다고 프랑스한테 타진을 했는데 프랑스는 아예 우리 설계도만 필요해, 설계도만 주세요 해가지고 설계도만 팔아먹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샤를 드골 함이라든가 원자력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영국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굳이 사올 필요는 없고 예. 설계도만 있으면 자기들은 예. 핵항모를 가지고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사겠죠. 근데 이 영국 항공모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예. 대한민국에 접근을 했죠. 예. 항모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항공모함도 통째로 판매를 하고 항모 기술도 제공하겠다. 그리고 운영 노하우 다 제공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사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일본이 사겠다고 나서는데 또 영국은 일본에는 안 팔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영일 동맹을 맺고 나가지고 2차 대전 때 영국 뒤통수 치고 영국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 싱가포르 점령 당하고 예. 많이 당했죠. 네, 그리고 또 일본이 미국하고 가스나 테프트 그 밀약을 통해서 조약을 맺어놓고는 또 나중에 뒤통수 치고 미국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일본을 못 믿겠다, 안 팔겠다 그러고 미국도 야 일본한테 팔지 마라 하고 영국한테도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한국이 사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은 영국, 미국하고 손을 잡고 함께 중국 공산당하고 싸운 게 그게 한국전이고 장진호 전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장진호 전투와 관련해서 우리 성 대표님과 예. 제가 그 인천 자유공원에 가서 그 행사를 장진호 행사를 했죠. 예, 2020년 12월 11일 날 인천 자유공원 메가더 동상 앞에서 장진호 전투 7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이때 고영일 대표님이 한미동맹으로 중국 공산당을 물리치자 명령서를 하셨습니다. 이때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한 거죠. 예, 방해를 했을 때 신분증 내밀라고 해서 신분증을 내밀었으면 제가 국가배상 청구하려고 했는데 예. 신분증을 안 내밀고 도망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영일 대표님이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공동 대표시고 제가 이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입니다. 기획위원장이 이거 행사 기획위원회가 동영상 만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화면을 보여주세요. 기독자유통일당 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미군에 대해서 미국이 이룬 대한민국의 이런 업적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하는 이 대한민국의 분위기인데 사실은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나서 김일성의 그 남침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가 미국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빚을 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에 응분한 대가로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호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을 이거 복음이 들어가면 중국 공산당 망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이 집권을 하면은 지금 영국이 우리나라에 그 두 번째로 그 병력을 많이 파병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또 희생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영국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좀 사주라고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이거 한 척에 5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 다 해도 10조가 안 돼. 그러면은 야 이거 문재인 정권이 지금 허공에 날린 돈이 100조가 넘어가는데 10조 같으면 야 우리가 사줄게 해가지고 사줘야 된다고 이거를. 맞습니다. 영국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과거에 이제 그 영국 군사 기술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군사 기술이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호 그 항모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수직 이착륙기 F-35B가 나오기 전에 해리어기. 수직 이착륙기는 해리어기를 맨 먼저 세계에서 개발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항모 운영 전술과 그 모든 기술을 영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종전의 그런 기술과 교리들을 우리가 반드시 흡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 영국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레이더를 세계 최초로 만든 게 영국이고요. 그리고 제트 엔진, 전투기 제트 엔진 기술을 그 미국한테 넘겨줍니다. 100년 전에는 영국이 세계 최강이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힘이 되니까는 미국한테 모든 기술을 전수를 해줘가지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 최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영국은 인공위성,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건조, 네트워크전 모든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은 영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2차 대전 당시에 미군이 쓰던 최고의 전투기가 무스탕 전투기 아닙니까? 무스탕 전투기의 엔진이 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롤스로이스라고 여러분 좋은 차들 있지 않습니까? 롤스로이스가 영국 회사인데 그 롤스로이스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비행기 엔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예, 비행기 엔진을 그때 당시 최고의 엔진을 미국에 공급해서 미국의 최고의 전투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 영국의 군사 기술 중에 하나가 항모 기술입니다. 저기 잠수함도 영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죠. 예. 그 기독자유통일당이 집권을 하면 영국의 아스튜드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저희가 함께 사오려고 합니다. 7,000톤 클래스인데 이게 소련의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승조원을 최소화시키고 소나 역량, 잠수함을 추적하는 소나 역량이 최극도로 발달된 잠수함입니다. 그때 그 발틱해 쪽에 이제 소련 잠수함이 들어왔을 때 이제 북유럽 쪽에 이제 나라들이 요 잠수함 가지고 그때 탐지하지 않았나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 뭐 각종 미사일들이 38발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사와가지고 우리가 제주도 앞바다에 딱 갖다 놓으면요. 그러면은 중국의 북해함대가 태평양이나 남중국 해로 진출하는 것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북한의 핵무기도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 북한이 핵무기를 쏴가지고 남한을 초토화시킨다 하더라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전투기나 미사일이 평양이나 북한 주요 도시를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은 김정은이도 남는 게 없으니까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핵무기를 쏘려면 핵무기가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게 미군 기지와 영국 해군이 들어와 있으면 거기 안 가겠습니까? 영국 해군과 미국 해군을 공격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쏠 수 없는 이 전쟁 억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 하나뿐만 아니라 영국의 한 국가가 더 들어오게 되면 그 억제력은 배로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금융의 한 60%를 장악하고 맞습니다. 있는 게 금융산업의 60% 장악하고 있는 게 그게 그 영국이고 전 세계 해상보험은 영국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 그 공동 그 해군 사령부를 기독자유당이 집권을 하면은 한국, 미국, 영국 공동 해군 사령부를 창설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영국, 그다음에 이 캐나다, 그다음에 뭐 호주, 일본 이쪽은 굉장히 가깝게들 지내는데 우리는 지금 물론 이제 쿼드하고도 관련된 거겠지만 이제 쿼드를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요청을 안 했다고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미 쿼드 기지를 아예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괜찮죠. 제주 해군기지에 제공하면 되죠. 그리고 이게 우리는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1954년도에 이제 마지막 이제 협정이 맺어지면서 그때 이미 우리는 쿼드에 들어가기로 이미 사전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이미 들어가기로 다 결정이 난 건데 미국의 적이 우리의 적이 되는 거고 우리의 적이 미국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들어가서 쿼드가 아니라 그 이충근 박사님 말대로 펜타를 5개 나라를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기독자유통일당이 집권하고 영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사와가지고 제주도 앞바다에 깔아놓으면은 중국의 함대가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을 때 제주도에 있던 한국의 그 잠수함이나 이 항공모함에서 칭다오 그 중국 북해 함대의 기지인 그 칭다오를 공격을 해버리면은 산동반도가 초토화 돼버리기 때문에 중국의 이 함대가 칭다오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산동반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남중국해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봉쇄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최근에 나온 제럴드 포드급 이제 이게 10만 톤이 넘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니미츠급으로 해서 한 7만 5천 톤급의 항모가 왼쪽에 이제 미국 항모고 오른쪽은 이제 물론 이제 그 강습 상륙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병 상륙 부대를 이제 상륙시킬 수 있는 헬기 항모 내지는 경항모가 되는데 기독자유통일당이 이 집권하게 되면 이런 중항모급 경항모보다는 좀 큰 항모가 나올 것 같아요. 중항모를 영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경항모와 이제 중형 항모의 차이는 지금 영국 항모도 현재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항모와 같이 스키 점프대 방식입니다. 예. 이거는 항모를 함재기를 출격시키는데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국 항모는 이 캐터펄트, 이 새총으로 쏘듯이 무거운 항공기를 재빠른 시간 내에 출격을 이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미국도 이 전자사출기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영국은 항모 기술을 제공하고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조선 기술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이제 중형 항모급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 국제 전략이 바뀌는 게 11만 톤급 그 대형 항모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죠.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중국 해군이 좀 힘이 약하니까 그 11만 톤짜리 끌고 가기는 그렇고 6, 7만 톤짜리를 4, 5만 톤짜리 그 경항모를 갖다가 6척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내보내겠다. 이제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대우에서 대우조선에서 3척 찍어내고 현대 대우 근데 두 군데서 하죠. 6척이면 삼성에 이제 현대 3척 주고 대우 보고 3척 찍으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돈 내가지고 한국, 미국, 영국 연합 해군 사령부를 창설해가지고 제주도 우리 해군기지에다가 그 함대 사령부를 연합 함대 사령부를 비치를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미국도 좋고 영국도 좋고 좋은 거 아닙니까? 중국 해군이 이제 중국의 북해 함대와 서해 함대가 이동하는 그 길목을 완전히 이제 틀어막는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에서 그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이런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미국으로 봐서는 이게 뭐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서의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군 함정은요 3직점이다. 한 척이 작전에 나가면 한 척은 훈련을 하고 한 척은 보급을 수리 보급을 하기 때문에 6척이 있으면은 1팀, 2팀으로 나눠가지고 1팀이 제주도 앞바다를 확실하게 막아주고 2팀은 남중국해 내려가면은 미국이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리고 미국은 맞습니다. 항공모함 끌고 올 필요 없이 자기들 전투기 몇 대만 갖다 놓으면 이건 미국 항공모함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요코스카 항에 있는 7함대 중에서 전단 하나만 오든가 전대 하나만 와도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 남중국해 제해권을 완전히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제7광구에 대한 우리의 입지, 우리의 우리의 주도로 제7광구를 개발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저쪽에 인도 그다음에 이 남중국해를 아우르는 이 에너지 수송로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국가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항공모함을 6척을 건조하면은 그러면 F-35B나 F-35C 이런 전투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당 F-35가 한 40대 정도가 들어간다 하더라고. 헬기 빼고. 그러면은 6대면 64, 24, 240대를 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F-35를 우리가 100에서 한 200대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도 돈을 벌지만은 우리나라 기술도 또 좋아지고 첨단 기술이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 중국 물건 540조를 사주면서 키웠는데 그 대신에 한국을 540조를 물건을 사준다고 하면 우리가 연간 한 100조, 120조 정도는 미국산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중국만큼.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뭘 사오겠습니까? 방산물질을 사오면 되는 거죠. 핸드폰을 사오겠어요? 반도체를 사오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여튼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인지 예산. 우리 지금 F-35A형을 우리가 지금 구입하고 있는 상황 한 대당 1조 안 되죠. 한 대당 한 1,000억 안팎. 1,000억 안팎입니다. 1,000억 안팎. 그러면 F-35조에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이면 몇 대를 살 수 있죠? 350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네. 350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예. 그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있다. 예. 쓸데없는 예산만 안 쓰면 얼마든지 들여올 수도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면 이미 우리가 뭐 KF-X를 예. 통해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확보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 그 기종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수입하는 대가로 주는 그 돈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해서 얻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부가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확보되는 거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이 확보가 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그 미국이 540조 원치 우리 물건 사지만 우리도 못해도 한 100조치는 사줘야 되는데 뭐 사올 거냐면 F-35 사오고 시오크 대자멜기 이런 거 사오고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고 하는 항공모함 기술 사오고 예. 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제주도 앞바다에 쫙 깔아버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 기지를 제주도에다가 우리가 미군 기지 하나 크게 지어주면은 그러면 맞습니다. 되죠. 한국 예산으로. 예. 우리가 이런 걸 해줘야 동맹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거지같이 미국한테 미국 어떻게 해달라, 미국한테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지저분하게 할 겁니까? 미국한테 야 이거는 중국 문제는 우리 문제고 아시아 문제고 내 문제니까 내가 돈 낼게. 너희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야 우리가 소풍 가는데 너희는 숟가락만 들고 와. 우리 도시락 우리가 싸고 차도 우리가 준비할 맞습니다. 테니까는 너희는 뒷좌석 타고 와. 그리고 니네 쉴 공간 제주도에 하와이만큼 좋게 만들어줄게. 그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죠. 그 미국은 기독자유통일당 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하면은 모든 게 편하게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사드 10개 더 설치해 줄게요. 사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리고 군산요 앞바다에 새만금에 보면 선유도 이런 섬들이 있는데 여기도 미 해군 기지를 건설을 해주면은 주말특급 이런 것들은 군산 앞바다에서 왔다 갔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렬비 열도라고 군산 앞바다 최서안에 있는 섬들 지칭해서 경렬비 열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미국 잠수함 기지 같은 것도 하나 설치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옵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이 집권을 하면은 일단은 제주도하고 군산하고 동해에다가 미 해군 항모전단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기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미 해군은 군산에 가든지 제주도에 가든지 동해에 가든지 아무 데서나 훈련하고 아무 데서나 자빠져 자면 되지 들어가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전투, 이 가상 모의 전투조차도 훈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오히려 전시 동원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죽했으면 행안부가 나섰겠습니까? 자, 이제 정말 우리가 한미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은 서해에 반드시 항공모함이 투입되는 이런 한미 연합훈련을 반드시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 5조 달라고 하는데 5조 주면 되지. 미국이 우리 물건 540조치 사주면 그 5조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기름값 얼마나 나온다고. 5조 주면 그게 다 우리나라 땅에서 기름 사고 인건비로 나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5조 주고 고등훈련기 5조 원어치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사주게 됩니다. 누이 좋고 매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이 집권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북한의 요 백령도 앞에 우리가 통일을 하면 백령도 앞에 옹진반도에다가 그 또 미군 기지, 해군, 육해공 해병대 기지 왕창 만들어주고 신의주 그리고 원산, 청진 여기다가도 미군 기지 다 깔아주면 되죠. 청진에 만약에 미군 기지 하나 세워놓으면 해군 기지를 세워놓으면 러시아 극동 함대는 전멸입니다. 전멸. 모든 움직임이 미군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고 사실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극동 함대의 모든 경로가 샅샅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거고 그 미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게 되고 백령도나 옹진반도 이쪽에 미 해군 해병대 기지가 만약에 완공이 되게 되면 북경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북경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고 사실 우리나라 이 현무 미사일 시리즈 현무4 정도만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북경은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손아귀에 미군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는 게
돼서 사실은 중국이 예. 군사적으로는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태가 돼서 우리 통일 이후에 뭐 우리가 마음대로 예. 저쪽 만주 땅까지 그리고 극동 지역을 우리가 장악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정부에 아시는 분 계시면은 이 방송을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고 내용 요약해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도 그 지금 바쁜데 이제 복잡하게 저기 그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 자유통일당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정권 교체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 바보같이 국민의힘 그 바라보고 있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일해요. 일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둥풍 미사일을 갖다가 이 연안에다가 중국 연안에 쭉 깔아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접근 거부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제1도련선에서 제2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죠. 예. 그러면 저 기독자유통일당이 집권을 하면은 백령도, 군산, 제주도, 성주에다가 사드, 이제 이지스 어쇼어, 이게 그 레이더 사거리가 2,500km래요. 그리고 미사일 뭐 요격이 뭐 1,000km, 1,500km 그러니까 이런 거 저기 백령도, 군산, 제주도, 성주에 깔아주고 저기 사드도 깔아주고 하면은 서해, 남해, 동해 어디든지 간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중국의 그 미사일에서 안전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돈 몇 푼 한다고 이지스 어쇼 하나 깔아보는데 1조인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지스 함에서 이제 요격하는 기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가장 요격하기 쉬울 때가 상승할 때. 발사에서 대기권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에서가 가장 속도도 낮고 요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지스 어쇼 이 시스템을 대한민국에 갖다 놓게 되면 중국에서 탄도미사일, 아까 둥풍 미사일 같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상승 단계에서 바로 요격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상승 단계에서 요격은 터지면 어디서 터져요? 중국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런 기지를 대한민국 내에 배치했을 경우에 얻는 이익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도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그 미국산 이지스함을 9척을 우리가 추가를 도입할 겁니다. 추가를 도입해가지고 미국산 이지스함을 그 15척 체제를 만들 건데 우리가 이제 현재 이지스함은 3척밖에 없죠. 세종대왕함이 3척이 있는데 탄도미사일 요격이 안 됩니다. 추적은 가능한데 요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8척이 있고 우리는 3척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이제 SM-3 이 요격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협의하면서 가져와야 될 부분이 SM-3 체계. 요거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 현무미사일 뭐 천궁 이런 천궁 같은 천궁2 요격 체제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그 부분이 약해요. 아직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도 우리가 요격 체계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기 이지스함 3척을 2028년까지 건조를 하는데 이거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권을 하면은 세종대왕항 이지스함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게끔 성능 개량도 할 거고 그거 말고 9척의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로 하면 15척 체제가 되는데 해군은 3직 체제입니다. 한 척이 작전 나가면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보급 수리이기 때문에 15척이 있어도 실제로 작전 나갈 수 있는 건 5척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해에다가 2척을 상시 배치를 해놓고 동해에다가 2척 배치해놓고 그리고 항공모함 전단에 한 대 배치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서해 동해에서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쏘는 어떠한 미사일도 우리가 다 막아주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자유롭게 서해 동해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괌이라든가 하와이 해군 기지가 사전에 다 안전하게 이제 방어가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의 미사일도 무력화되는 거고 뭐 중국의 미사일도 무력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당장 사오고 그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또 기독자유통일당이 집권하면 그 KDDX 한국형 이지스함도 이거 30척
찍어내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A사 레이더를 이제 우리 자체 기술로 최근에 개발이 성공했죠. 예.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이제 이지삼 우리가 이스 체계를 갖추는데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라든가 우리가 함선 자체 만들어내는 기술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이지사 한 척당 뭐 1조니까 뭐, 성인지 예산 35조 줄이면요. 35쪽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잠수함도 30척 찍고 저기 KDDX 그 국산 이스함도 30척 찍으면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건 10대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삼직 체제니까. 그러면은 이 10대를 갖다가 이 뭡니까 제주도 앞바다에 바리케이트를 쳐버린 거예요. 수중에다 바리케이트 치고 수상에다 바리케이트 치면은 중국의 해군이 태평양으로 못 내려오겠죠. 남중국해로 못 내려오겠죠. 남중국해로 유일하게 중국 잠수함이 내려올 수 있는데 중국 잠수함이 소음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리는 소음이 아주 시끄러운 소음이 60데시벨인데 경운기 소음이 150데시벨쯤 됩니다. 아니 경운기가 90데시벨이고 중국 잠수함의 소음이 150데시벨. 경운기보다 시끄러워요. 90데시벨인데 중국 잠수함이 이제 150데시벨이니까 이제 물속에서 움직이면 경운기처럼 물속에는 음파는 더 빠르게 이제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바로 다 발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수함 전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이지스급 구축함을 우리가 확보함으로 완전히 이제 그 제7광구라든가 남중국해에 대한 제해권 확보 그리고 우리가 이 중동까지 안전한 석유 수송로 확보 이 부분이 한꺼번에 뭐 일석삼조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기독자유통일당하고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이런 전략을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한국이 이렇게 많이 해주면은 다 해주면은 미국이 얼마나 수월해지겠습니까? 그 미국은 힘들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기독자유통일당하고 정권교체 한반도 문재인 정권교체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냐 미국이 한국산 물건을 연간 540조 원치 사주면요 한국 경제 폭발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돈 세알리다가 과로사한다고 과로사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다고 집집마다 이거 현금 그 개수기 요거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 경제는 이제 초호황이 되겠죠. 조선업이 호황되면서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돈 남으면 뭐 하겠습니까? 병사들 월급 200만 원씩 주면 되지. 실제로 현재도 성인지 예산만 가지고 병사들 월급 200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 근무는 18개월 한다 하더라도 18개월 더 연장해서 36개월 근무하는 병사들한테는 야 대학 장학금이다 1년에 1,000만 원씩 해야 4,000만 원 주면요 그 돈으로 장가를 가든 어학연수를 가든 대학을 가든 장사를 하든 아니 그러면 젊었을 때 뭐 돈이 벌써 한 달 200만 원씩 받고 4,000만 원 받으면 한 7, 8천 이래 딱 꽂히면은 뭐합니까? 결혼하지. 결혼하면 어찌 됩니까? 애 놓으면은 뭐합니까? 출산하면은 또 월 200만 원씩 연간 2,400만 원 한 10년을 주면 2억 4천 되는 거 아닙니까? 애 한 명 놓을 때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년씩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우리가 성인지 예산 35조와 그리고 이제 출산 장려 수당이 46조인데요. 81조를 이제 출산하고 있는 이제 27만 명 신생아 27만 명으로 나누고 이제 이걸 10년 120개월 되죠. 120개월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결국 한 사람당 이게 2,400만 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200만 원씩 줘도 충분한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고 있는 거는 뭐요? 이거 지금 좌파 정권이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 정책을 하는 게 인구 감소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들여오려고 하고. 그 동성애 퍼뜨리고 낙태 퍼뜨리고 해가지고 출산 감소 정책을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그 한국 물건이 540조가 중국에 팔리면요. 미국에. 미국에 팔리면은 한국의 1년 예산이 지금 500조가 안 되는데, 한국의 1년 예산만큼 수출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돈이 남아도 200만 원씩만 주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지 예산이 보시면 2021년에 3조 증가해 35조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53조인데 성인지 예산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예산이 35조를 허공에 날립니다.
다 좌파 단체들 예, 동성애 확대하는 데 쓰고 있는 돈들입니다. 예, 요즘은 유치원 교사들 원장한테도 성인지 교육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한테 전부 다 성인지 교육시키고.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요. 군인들 급여 200만 원 이제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 당만 정치 세력만 하나를 잘 바꾸면, 그러니까 기존에 그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결혼하면 1억 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왜? 돈을 벌어 와야지 1억을 주든가 10억을 맞습니다. 주든가 할거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도둑놈이 많으니까는 그거 아껴가지고 뭐 1억씩 나눠주겠다. 돈은 누가 벌어오냐고, 누가. 돈을 내가 이만큼 벌어오겠습니다 말해놓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맞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겠다는 이야기 안 하고 1억씩 나눠주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곳간에서 임신 나는 겁니다. 네. 곳간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임신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이 집권을 하면요, 미국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중국 물건 사지마. 야, 우리가 중국에다 반도체 안 팔게. 중국에서 만드는 거 대한민국에서 전부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에서 그 부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면은 한국에서 나가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70%는 재조립, 재가공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가요. 그거를 왜 중국에서 합니까? 그 가공을 합니까? 한국에 공장 차려놓고 한국에다가 한국에서 조립해가지고 미국에 팔면 되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바이든이 반도체를 이제 미국에서 다 만들겠다고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공장들, 중국으로 갔던 공장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전부 다 한국으로 되돌아오도록 우리가 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예산들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독자유통일당이 집권하면은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금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기업들이 다 무너지겠죠.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수급 공급을 받기 위해 가지고 해외 업체들이 한국에다 공장을 차리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당연히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이 집권을 하면은 중국에다가 그 조선 기자재 업체 수출하는 거 그거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조선 업체들이 다 망할 거 아닙니까? 다 망하게 하면은 조선 기자재, 한국에서 뭐 벌크선 같은 저부가 같이 일반 선박도 만들기 시작하면 그거는 북한에다 만들면 되지. 맞습니다. 북한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대박 터지겠죠. 그리고 맞습니다. 미국산 농수산물도 왕창 수입을 할 겁니다. 농산물은 미국에서 수입하면 됩니다. 깨끗하죠, 미국계. 지금 최근에 중국산 김치 얼마나 더러워요. 중국 발이하는 좌파들은 중국산 김치하고 그 다음에 미국 쇠고기 같이 놓고 먹으라면 먹을까요? 미국산 쇠고기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중국 음식을 안 먹는데 그거 지금 대한민국 식당에서 전부 다 중국산 쌀 쓰고 중국산 김치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 발이하면 중국산 김치로 늘 먹게 하고, 요거를 좀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치 만드는데 그 옷 벗고 들어가가지고 삽으로 퍼고 그런 영상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국산 음식들 전부 다 틀어막아버리고 수입 금지시켜버리고 미국산 그 음식을 사오면은, 식자재를 사오면은 되죠. 그리고 이 농가가 무너지는 거는 그거는 보조금 줘가지고 생활 보조금 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국민 물가를 갖다가 안정을 시키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안보에 필수적인 이제 농산물들, 쌀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확보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기독자유통일당이 저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당비도 좀 내주시고요. 기독자유통일당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이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국가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은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기독자유통일당하고 같이 손잡고서 이 중국 문제 한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